75제곱미터 22평 정도 됩니다. 절반이 없습니다. 절반이. 풍수를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집의 어디에다가 뭘 두면 재물이 쏟아져 들어온다. 또 뭘 잘못 두면 폐가 망신한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무 큰 걸 두면 답답하다. 너무 높은 걸 두면 쓰러질까 불안하다.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가기가 싫어진다. 무섭고 엄침하게 생긴 것 말고 생기고 기분 좋은 걸 잘 두면 사람의 에너지가 상승해서 건강도 좋아지고 하는 일도 잘 된다. 이것이 풍수의 바른 논리입니다. 풍수는 새파란 초목이나 어항, 거울, 그리고 맑은 소리가 나거나 적당히 밝은 빛이 나거나 물이 솟아오르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해서 균형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의 상상력에 따라서 더 다양한 물건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절반이 없는 이곳을 어떻게 해야 균형감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멋진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많은 사선의 벽들을 보게 됩니다. 다 사선입니다. 저번 시간에 본 이 집은 면적이 좀 더 작고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각 실까지 사선의 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수직이나 수평이 아닌 사선은 길을 한쪽으로 흐르게 만들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어색하고 불편한 기분이 들게 만듭니다. 또 여기처럼 방문이 사선의 벽에 달리면 갑작스런 변고가 종종 생긴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 집도 방마다 창문이 제대로 나 있으니까 기의 소통이 막혀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너무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장소든 보통 균형이 맞지 않거나 막혀 있거나 잘려져 나갔거나 모서리가 많은 곳에는 완전한 형태이고 태양을 상징하는 이런 둥근 등을 달면 어색하고 불편한 기분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됩니다. 사각등이나 삼각등보다는 이런 둥근 등이 더 좋습니다. 특히 이 집은 사선이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 집 거실에 둥근 태양이 떠 있네? 이 정도로 원이 좀 크다 싶을 정도로 더 큰 게 좋습니다. 요즘 파는 등기구는 조명 색깔하고 밝기가 다 리모컨으로 조절이 되니까 조명 색깔은 차가운 백색 말고 4000K 정도가 좋고 밝기는 이 거실에 맞게 적당히 맞추면 됩니다. 천장에 등기구를 달 때 등기구 높이가 그러니까 이 높이가 너무 높아서 등이 좀 무거운 느낌이 들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등기구를 설치했을 때 이렇게 빛이 새는 것도 안 좋습니다. 기가 새어나가는 느낌도 들고 좀 어수선해집니다. 이 천장에 달 좋은 등을 구한다면 이 집에 사시는 분들은 아주 색다른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쯤에 이 선하고 방문의 중앙선이 만나는 여기쯤에 빛이 나는 크리스탈 볼을 매달면 기울어진 안방벽을 살짝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입구든 입구 부근에 서면 사람은 먼저 넓은 쪽을 보게 되고 또 넓은 쪽으로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와서 여기쯤 섰을 때 이 벽에 시선을 끄는 화려한 그림을 걸면 이렇게 기울어진 벽들을 산만하게 쭉 훑어보는 게 아니라 시선을 한쪽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실내가 더 편하고 차분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 벽에 그는 그림은 바로 옆에 창문이 있으니까 깊어 보이는 그림보다는 화려한 그림이 좋습니다. 안방 침대는 사선 벽보다는 이쪽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벽에는 그림을 걸고
부족한 수납은 이쪽에 가구를 추가로 설치하고, 또 여기 애각의 공간이 있는데 이런 데는 사실 그 벽등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을 적게 차지하니까. 그런데 벽등은 설치가 어려우니까 스탠드를 세우고, 소파는 여기, 식탁은 이 부근에 두면 됩니다. 이 방은 침대를 이렇게나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은 마치 깔때기처럼 키가 빠져나가는 제일 아래쪽이라서 여기에 침대를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침대 머리를 이쪽에 두고 TV를 이 아래쪽에다 두면 TV의 소리하고 빛이 쓸려 내려가는 길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이런 배치는 문을 열자마자 바로 문 앞에 침대가 있어서 사람이 좀 무기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방문을 열자마자 침대가 방문 앞에 가깝게 딱 붙어 있으면 방문 열자마자 그냥 침대에 들어눕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침대를 이렇게 두면 이 모서리 때문에 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모서리 앞에 모서리를 막는 조그만 총을 매달고 침대 옆을 살짝 띄워줍니다. 이렇게 두면 여기에 스탠드가 필요합니다. 이 방은 가구를 이렇게도 두고 또 저렇게도 두면서 자신에게 편한 배치를 찾아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집은 네모 반듯한 구조보다는 여러 가지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기간, 그러니까 한 1, 2년 정도에 뭔가 모험적인 도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집에 살면서 뜻하지 않은 놀라운 성과를 얻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 집에 계속 눌러 살면 안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돈으로 빨리 이사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78제곱미터 23평형 집입니다. 풍수에서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용하지 않는 공간, 즉 빈방입니다. 집은 크고 넓은데 식구가 적으면 불필요한 뭔가가, 초대하지 않은 뭔가가 빈방에 대신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23평 정도는 공간의 낭비도 없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 부부에게는 아주 훌륭하고 효율적인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집은 전체적으로 참 재밌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리하는 칼을 담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손잡이. 비스듬한 이 선이, 사선의 선이 칼날입니다. BTV 풍수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 칼날 부위에 침대나 책상, 금고 등 중요한 것들을 두지 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은 이 사선에 칼날에 주방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방선이 안으로 조금 더 들어와 있어가지고 현관선하고 포개진다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만큼의 여유가 있어서 그런 점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칼날 부위에 주방이 있으니까 주방등은 여기쯤 달려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반짝반짝 빛나는 크리스탈 등으로 달면 이 사선이 멋지게 교정이 됩니다. 칼 손잡이에 기가 들어오는 현관이 있고 안방 침대도 이 평면에서 제일 힘이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이 침대 자리는 관역을 꿰뚫는 화살머리 부위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살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막힘도 없고 또 매사에 주도권을 쥐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엄택풍수가 아직까지 몇 가지 애매한 동물 모양에 빗대서 명당을 찾고 또 복잡한 현대인의 생활 공간을 이렇게 요리하는 칼에 비유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냥 이런 것들을 단순하고 재미있는 해석 정도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 집은 설계자가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꽤 괜찮은 평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침대 옆에 조그만 티탁자를 둘 자리도 있습니다.
이 창문에 예쁜 커튼까지 달면 창문 밖으로 보이는 전경이 어떨런지는 모르겠지만 안방이 참 낭만적이고 로맨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침대 머리장을 침대의 양쪽에 이렇게 두면 침대가 문 쪽으로 밀리게 되니까 침대 머리장은 바깥쪽에 하나만 둘 수도 있습니다. 안방의 이 사선 벽은 이 창문이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 예각의 기퉁이도 역시 이 창문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실의 소파는 여기, 식탁은 이 부근에 두면 좋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온 좋은 기가, 현관으로 들어온 돈이 집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구조를 집입니다. 딱 그렇게 생겼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쌓이는 구조. 그래도 이 거실 벽에는 이 벽 너머가 깊어 보이는 좋은 경치 그림을 거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가 제일 좋아하는 모양이 반듯한 네모입니다. 풍수가 네모를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사각형을 제일 좋아하고 솔직히 정사각형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사각형은 반듯하고 견고해 보이지만 이렇게 좌우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융통성도 없고 변화나 발전하는 힘도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은 부자상, 정사각형은 가난한 빈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노련한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정사각형 모양의 가게나 식당을 만나면 없는 벽이나 기둥을 만들어서 한쪽이 약간 더 길어 보이게 만듭니다. 자, 이 집은 여지없는 정사각형 모양인데 가운데 벽을 만들어서 이 전체를 예쁜 직사각형으로 바꿔놨습니다. 솔직히 이런 모양은 흠잡을 데도 없고 또 제가 별다르게 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관문으로 귀가 이렇게 들어와서 귀는 직진을 하니까 직진을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창문 앞에 종을 매답니다. 소파는 직진하는 길을 피해서 이렇게 안쪽에 둡니다. 또 침대는 방문의 대각선 벽 쪽에 이렇게 둡니다. 자,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평면에 흠이 있습니다. 바로 안방입니다. 안방을 보면 여기가 경계가 없어가지고 마치 이가 빠진 것처럼 방 전체가 반듯하지도 않고 산만하고 어수선합니다. 이런 상태라면 침대에 누워도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이 벽선에 맞춰서 이렇게 벽을 만들면 그야말로 안방 전체가 반듯한 직사각형 침실이 됩니다. 여기는 이 평면은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이왕이면 여기에 미닫이문을 달고 안쪽 전체를 옷장이나 수납 공간으로 쓰면 됩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사람 머리하고 문이 나란한 것보다는 이 문이 이쪽에 달리는 것이 누워있는 사람한테 훨씬 더 편안함을 줍니다.